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죠. 카카오와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보겠는데요. 인터넷과 콘텐츠 분야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수석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넷 플랫폼 대표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 주가가 한창 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네네. 최근에 보면은 약간 좀 주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 국면이다, 숨고르기 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시장 수익률 대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이제 아웃퍼폼을 하면서 일단은 좀 약간의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모멘텀 측면에서도 본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일단 이제 불확실성은 다 제거됐잖아요. 증권신고서 나오고 공모 절차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일단락되는 측면. 이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잠시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분기, 네이버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카카오랑 같이 주가가 쭉 따라 올라갔다가 2분기 어닝에 대해서 카카오 대비 이제 성장성이 여전히 또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 정도를 다시 이제 트라이한 상황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색깔을 보고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기간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대략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간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이제 하반기에 어떤 모멘텀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4분기 정도가 돼야 다시 이제 인터넷 대표주들이 확실하게 좀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4분기로 보면 이제 9월, 10월께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4분기부터 이 양대 빅테크들의 컨텐츠 사업 부문에 있어서 이제 IPO 얘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네이버 웹툰 이 두 개의 기업 중에 누가 먼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 IPO를 비롯해서 IPO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엔터주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요인이고, 제가 하반기 빅테크 종목들을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이제 분수령으로 보는 게 컨텐츠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상반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광고 쪽에서의 캐시카우,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으로 한동안 또 시끌시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쇼핑 쪽에서의 모멘텀, 쿠팡 상장이나 이베이 M&A 같은 쇼핑 쪽에서의 모멘텀이 지금까지의 주가를 견인했다면,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의 투자 시기에서의 주가를 견인하는 동력은 컨텐츠 사업 부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각각 다 지금 콘텐츠 사업 쪽이 주력일 텐데, 거기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현재 스냅샷만 딱 찍어보면은 카카오의 컨텐츠 사업 부문이 훨씬 크고 흑자고 돈도 잘 벌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일단 이제 카카오는 지금 전체 컨텐츠 사업 부문 중에서 돈을 버는 쪽은 멜론 컴퍼니라고 해서 음원 플랫폼 쪽이 수익성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피코마도 작년도에 흑자 전환을 강하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일본 쪽 웹툰 사업,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로 대표되는 한국 쪽 웹툰 사업, 그리고 멜론 컴퍼니,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셋 다 사실 흑자입니다. 그렇게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현재는 적자입니다.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의 컨텐츠 사업 부문의 가치가 카카오 대비 현저히 떨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미래를 위한 선투자, 이 개념이 네이버 컨텐츠 사업의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색깔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이 웹툰은 똑같이 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네이버도 웹툰은 열심히 하고 있고 웹소설도 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요즘 메타버스 회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제페토, 그리고 카메라 앱인 스노우, 그리고 교육용 앱인 이제 케이크, 그리고 중고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 MZ 세대들이 많이 하시죠. 10대 내지는 20대 초반 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인 크림. 이 네 개의 사업이 이제 스노우에서 분사된 형태인데, 여기들이 사실은 다 10대들이 쓰시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적자가 많이 나고 있죠. 다만 10년 뒤에 지금 10대들의 플랫폼을 잡아두면 10년 뒤에는 사실 네이버가 상당히 의미 있는 가시적인, 꼭 제가 10년 뒤라고 말씀드렸지만 5년 뒤가 될 수도 있죠. 메타버스가 이렇게 빨리 올지 우리가 몰랐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미래에 대한 선투자 개념이 네이버고,
현재 돈도 잘 벌고 잘하고 있는 게 지금 카카오의 컨텐츠 사업이다.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네.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진출한 사업 분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네. 각 양쪽의 업황 비교가 되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공이 네.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크게 4가지 사업부가 딱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광고, 네. 쇼핑, 예. 금융, 콘텐츠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요 4개의 사업으로 거의 설명이 됩니다. 컨텐츠 및 클라우드가 비중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광고가 거의 이제 뭐 40~50%, 쇼핑이 한 20에서 25%, 그 다음에 금융이 15에서 20%를 향해 가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컨텐츠 뭐 10% 초반, 요렇게 비중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사업부 외에도 모빌리티 서비스와 같은 이제 신사업들, 그 다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카카오뱅크. 이런 쪽은 네이버가 하지 않고 있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 이런 네이버에 없는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게 카카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 사람이 비교하는 김에 보면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 보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막 사업 영역을 확장해 네네. 갖고 있고 네. 계열사도 이제 100개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네이버는 이제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조금 본사에서 이렇게 하는 네, 느낌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약간의 비교를 하면 좀 어떨까요? 사실 이제 그 양사의 어떤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기업들이라도 직접 M&A를 해서 밑으로 계속 붙이는 그런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일례로 이제 제가 컨텐츠가 하반기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미국의 타파스, 뭐 미국의 레디시를 또 얼마 전에 인수를 했고요. 또 최근 1년 동안 인수한 드라마 영화 제작사만 6개입니다. 작은 기업들을 계속 사 모으는, 그리고 엔터사들도 지금 뭐 SM도 루머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3개의 연예기획사를 산하에 M&A해서 이제 밑에 두고 있고요. 이게 이제 카카오 방식이죠. 카카오톡이라는 무소불위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작은 기업들을 빠르게 M&A를 해서 확실하게 벌크업, 확실하게 몸집을 빠르게 불리는 방식이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외부 투자 유치를 뭐 서슴없이 하는 그런 방식이 카카오웨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 다 안에 사업 부문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또는 100% 자회사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공격적인 M&A보다는 그 분야, 특정 분야에서 1위 기업과의 파트너십. 예, 그래서 물류가 CJ 대통이 1위면 CJ 대통이랑 지분 수합 파트너십을 하고, 신선식품 쪽이 신세계가 강하면 거기랑, 콘텐츠가 CJ가 강하니까 E&M 스튜디오 드래곤과 지분 수합. 예,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 진출은 이제 내부적으로 좀 천천히 하고요. 그 과정에서 네이버라는 광고 시장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1위 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하는 형태. 그렇게 이제 양사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불마켓에서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뭐 투자 유치도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방식이고요.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베어마켓에서 유리한, 이익을, 돈을 잘 벌잖아요. 광고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사실 네이버가 50%고 카카오가 20%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캐시의 어떤 규모가, 돈 버는 이익 창출 능력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양사의 어떤 전략적 방향성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두 업체가 그 첨예하게 지금 가장 붙어 있는 게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는 어디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현재는 지금 컨텐츠에서 대접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컨텐츠를 지금 서로 보시면 컨텐츠를 크게 나눠보면 웹툰, 웹소설, 드라마, K-팝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이유는 광고, 쇼핑, 금융 이 부분을 떠올려 보시면 해외 진출이 쉽지 않습니다. 쇼핑 같은 경우 현지 어떤 물류망이나 파트너십이 체결이 되어 있어야 사업 전개가 가능하고요. 금융은 또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진출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어떤 한계가 있는 반면에,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베이스의 사업이고, 한 가지 컨텐츠가 통했을 때 글로벌 확산 속도가 뭐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진출이 많이 늦었던 카카오는 더더욱 컨텐츠에 지금 목을 매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일찌감치 라인 메신저가 동남아에서 카카오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실 컨텐츠 쪽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네.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그 PER,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그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국내 시장에 한정된다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진출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실제로 그게 성과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더 높고 네. 주가도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될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지금부터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네이버, 카카오 두 회사의 해외 매출 비중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5%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네이버는 30까지, 뭐 카카오는 빠른 시간 안에 두 자릿수까지 늘려보겠다라는 거고 그 중심에 지금 컨텐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싼 상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 기본적으로 SOTP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 가치 외에 나머지 지분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뭐 여전히 그렇게 비싼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 네이버 두 개 비교하는 것은 요 정도로 하고 네. 일단 하나씩 한번 짚어보고 네네. 싶은데요. 우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일단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상장하는 모멘텀이 만약 반영돼 가지고 네. 지금 왔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거의 뭐 임박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당분간 뭐 그때까지는 이제 주가가 지탱을 하더라도 네네. 그 이후에 이제 3분기, 4분기 이때는 모멘텀이 뭘까 좀 궁금한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뱅크와 페이 상장으로 인한 부분은 일정 부분 고점을 그리고 살짝 이제 조정을 받아서 그 이벤트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반기 때는 이제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상장 요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타파스랑 레디쉬를 인수하고 또 동남아 지역에 카카오 웹툰을 론칭하면서 이 해외 진출에 대한 성과가 여러 가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나 아니면 거래액이나 매출액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로 이제 입증이 되는 부분들이 숫자들이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한번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카카오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멜론 컴퍼니의 향방입니다. 왜냐하면 합병을 시켰다가 다시 분사를 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다시 굳이 분사를 한 이유가 뭘까? 음원 플랫폼 사업자를 다시 분사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합병할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지금 멜론이 유니버스하고 계정 연동을 시켰잖아요. NC소프트와 카카오 진영 간의 어떤 조금 더 피를 섞는 지분 수합과 같은 좀 더 강화된 형태의 파트너십에 멜론 컴퍼니가 활용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향성 모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호할 만한 일이고 굳이 따지자면 후자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K-팝 플랫폼에 대한 노출도가 지금 카카오가 제로인 상태인데 이 부분을 좀 유의미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는 직접 엔터 비즈니스도 하고 플랫폼까지 노출도를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죠.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수직 계열화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향성 그래서 사실은 멜론 컴퍼니 향방을 포함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IPO 계획 이게 한 꼭지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진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되는 부분들 이 두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카카오의 하반기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우려를 보이는 분들은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들이 다 IPO로 해서 다 떨어져 나가니까 네네. 그럼 정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냥 지주회사 정도 기능밖에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그냥 네네. 허울뿐이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이제 뭐 사업 지주의 성격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그림에서 본다면은 다 상장이 됐을 때는 카카오 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구간이 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베이스로 그래서 사실 카카오도 지금 구독 경제 쪽으로 계속 넘어가려고 하는 게 결국은 매월 하나의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이 디바이스 핸셋에 과금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카카오의 성격이 완전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SK텔레콤이 8월 달에 이제 뭐 우주라는 이름으로
어떤 월정액 멤버십 같은 것들을 론칭하겠다라고 뉴스플로우를 냈어요. 그래서 그런 SK그룹이나 또는 이제 카카오그룹이나 뭐 네이버도 지금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구독 경제로 자사 서비스 플랫폼들을 다 통합을 하는 게 고객 락인이나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카카오는 사실은 이제 그런 자회사 상장권이 우려가 되신다면 그런 구독 경제 쪽에 조금 포커싱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좀 밸류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막 그동안 너무나 활발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내실을 좀 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SM 투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뭐 네이버하고 세계 이제 경쟁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다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은 그 뭐 SM을 관련해서 하는 이 최근에 이런 투자 인수 합병에 대한 쏟는 이런 카카오 노력이나 네. 비용이 이게 뭐 감당해도 될 정도인지 네네.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하달까 뭐 문제 있는 수준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결론적으로 저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사주 포함해서 3조 이상의 현금이 있는 상태고 그런 가운데 이제 SM 같은 경우 지분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총 1.4조의 20% 3천억 경영권 프리미엄 감안을 해도 뭐 당연히 5천억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닐까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딜 자체는 뭐 그렇게 재무적인 부담이 가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카카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지금 모빌리티 서비스 쪽도 뭐 이지스 운용이랑 이제 주차 합작법인 만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는 과거 사실은 이제 카카오 주가를 보시면서 과거 이제 우리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이런 거랑 너무 유사한 거 아니냐. 부실 우려 이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카카오가 그 과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랑 가장 다른 점 뭐냐면 카카오가 확장하는 모든 서비스에 하나의 구심점이 있다라는 거죠. 카카오톡이라는. 그러니까 완전 생뚱맞게 다른 비즈니스로는 확장을 안 합니다. 예. 즉 서로 간의 시너지를 추구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넓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죠. 그렇죠. 공통 비용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통 분모가. 과거 이제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철강이면 철강, 자동차면 완전 자동. 다른 분야. 예. 완전 다른 분야를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문어발식 확장이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빅테크들이 하는 확장은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의 구심점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비용 세이브가 되고 공통적인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카운팅을 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이죠. 그게 지금 카카오의 영업이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SM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본다면은 SM을 카카오가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SM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그 판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일단은 하이브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브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음반 판매 기준으로는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SM이 20%로 2위. 그리고 이제 뭐 JYP가 10%, YG가 뭐 5에서 10%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카오는 산하의 세계 기획사가 있었지만 5%밖에 안 돼요. 되게 미미한 사업자였는데 SM을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25% 점유율이 되기 때문에 당장 33%인 1위 하이브를 거의 턱 밑까지 추격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플랫폼 전략 관련해서 유니버스와 조금 더 강화된 형태의 파트너십까지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네이버 하이브 진영이 지금 위버스랑 하이브가 시장 점유율이 33%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카카오 NC 진영으로 보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은 25% 그리고 유니버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네이버 하이브 진영이 저 2위는 저 밑에 있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이제. 양강구도가 되네요. 생각보다 저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기 거의 막 어깨나 이 흉부까지 따라 올라온 느낌인 거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빙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이야기 해보면은 네이버는 말씀대로 이제 자사주를 활용한 지분 교환으로 많이 이렇게 계속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해 온 편인데 뭐 장점도 있습니다만 또 이게 그러다 보면 약간 뭐랄까 그 영역에 대해서
이익을 얻는 부분에서 네. 좀 한계도 있는 그런 부분도 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사업 확장의 속도 측면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익화하는 측면이 다소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가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쪽에서 워낙 압도적인 캐시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이제 쇼핑 금융까지는 어느 정도 BEP 위로 올려놨어요. 근데 컨텐츠가 아직은 연간 한 2, 3천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예. 그쪽에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컨텐츠가 어느 정도 글로벌 정상에 다가서는 시점까지는 예. 다른 비즈니스들, 예를 들어 이제 뭐 쇼핑 안에서 신선식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파트너십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드라마를 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은 CJ그룹과의 파트너십으로 일단은 해결을 해놓고 보시면 결국은 네이버가 하이브랑 JV 형태로 자사의 V라이브를 위버스랑 합쳐버렸잖아요. 이런 부분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분 투자 정도로만 파트너십을 하던 형태에서 예.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게 V라이브거든요. 예. 활성 이용자 수, 트래픽은 위버스보다 훨씬 많아요. 3, 4배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네이버가 49% 지분, 한 수 접고 들어간 거죠. 예. 하이브가 51% 지분을 가져가게 해주면서까지 합작법인 형태로 바꿨다라는 거는 예. 일정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소유를 해야겠다라는 예. 변화가 K-팝에서는 나왔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연초에 보시면은 와패드, 미국의 웹소설 업체를 100% M&A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1분기 이내에 있었던 딜이 그 말씀드렸던 그 하이브와의 JV, 네. 통합 위버스 딜이라고 명명을 한다면 그 통합 위버스 딜을 통해서 K-팝에 대한 어떤 변화된 기조가 보였고 또 하나의 중대한 그 컨텐츠 카테고리로 말씀드렸던 드라마 쪽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티빙에 대한 지분 투자가 나왔죠. 15.4%로 2대 주주에는 일단 올랐고요. 예. 추가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면 네이버가 지분을 더 늘려갈 여지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웹툰, 웹소설, K-팝, 드라마 이 컨텐츠 쪽을 장악하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자원은 여기서 집중을 하고 그 외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 지분 수합으로 대응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면은 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의 수익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영향을 갖다 끼치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신세계다. 그러면 네이버 안에서 지금 장보기 예. 같은 경우에 프로모션도 워낙 많이 하고 있고 신선식품에 대한 어떤 주문을 조금씩은 네이버가 가져오길 희망하는 그림인 거죠. 그럼 결국은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간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네이버의 네이버 쇼핑의 연간 거래액이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아직도 20%가 채 안 돼요. 예. 아마존이 미국 시장에서 그 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단일 기업이 40%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 쪽 스마트 스토어 진출하는 그 전략 발표회에서도 마켓 쉐어 30%까지는 우리가 머지않은 시점 안에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를 밝힌 바가 있거든요. 지금 19% 정도 수준의 점유율을 30%까지 올리려면 신선식품도 좀 가져와야 되고 또 뭐 요즘 보시면 네이버 주문하기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또 주문하기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거래액을 늘리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생태계 안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한 카테고리의 거래들을 온라인 거래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에서 지분 수합도 일어나고 또 직접 투자도 일어나고 또 내부적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네이버는 이제 기본 어떤 수익원은 우리가 알기로 이제 검색 시장에서 광고가 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최근에 뭐 쇼핑에서 이제 이런 수익이 나오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 네이버 이미 덩치가 커졌는데, 네.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발견했다고 하기가 좀 갸웃갸웃되거든요. 컨텐츠만으로는요. 예, 예. 네. 그래서 네이버가 이 또 다른 어떤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 어느 쪽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콘텐츠 말고 그렇죠. 컨텐츠. 온라인 쇼핑에서 지금 이르긴 하지만은 네네. 그게 쿠팡도 있고 맞습니다. 좀 이렇게 네. 한계가 경쟁이- 성장이 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쇼핑하고 광고 가지고 있는데 그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네이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네이버는 뭘로 돈을 벌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컨텐츠 외에 본다면은 이제 AI나 클라우드 쪽
뭐 이런 쪽이 지금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수준에서 네이버 랩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네. AI 쪽이랑 클라우드 쪽을 이미 오래전부터 좀 해오고 있고요. 네. 매출 비중도 뭐 일단 5%는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네이버 전사 규모로 본다면 비중이 작은 거지. 네. 그래서 클라우드 쪽이랑 인공지능 쪽에서 계속적으로 뭐 AI 쪽이 활용해 본다면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나 이런 쪽으로 조금 활용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예. 또 하나 본다면은 일단은 해외 쪽입니다. 네이버를 지금 이제 보는 데 있어서 해외 쪽을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연초에 이제 라인과 야후가 합병을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이 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메신저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일본, 대만, 태국입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2위 메신저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동남아 지역에서 라인, 야후, 합병법인 이제 A홀딩스라고 칭한다면 A홀딩스가 전개하는 사업이 네이버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 광고, 쇼핑, 금융 콘텐츠 예.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하는 전략이에요. 일본에서도 요 네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태국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뱅크가 이미 이제 뭐 일본은 이제 거의 준비가 거의 끝난 단계고요. 네. 대만에 이제 이미 영업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태국은 이미 하고 있고요. 예. 그 어떤 라인뱅크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콘텐츠 쪽도 네이버 웹툰이 대만, 태국은 다 1위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원래는 1위였는데 작년 하반기 때 이제 피코마한테 1위를 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라인 메신저, 그러니까 카카오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 똑같은 논리가 사실 라인 메신저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 클라우드 쪽이랑 해외 쪽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주목 안 하시지만 앞으로 조금 의미 있게 올라오는 그림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이 카카오 네이버가 우리 대표적 인터넷주로서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뭐 독보적인데, 그래도 세상에 뭐 경쟁자가 없는 분야는 없는데, 맞습니다. 누가 어떻게 또 여기를 경쟁 상대로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수석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으로 주목합니까? 일단은 이제 뭐 글로벌 피어들 중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광고 쪽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랑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쪽이 이제 구글이랑 페이스북이고요. 이 네 개 회사가 시장을 딱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경우는 그렇고, 뭐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 또 뭐 신세계, 이 정도까지가 이제 좀 견제해야 될 상황이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특히 상대적으로 좀 잘 파고들었다라고 보여지고 큰 경쟁사는 뭐 토스 정도가 있긴 할 텐데 크게는 뭐 없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컨텐츠 및 기타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우리가 기존에는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를 안 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게 특히 이제 인적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 이후에 그 분할 신설 회사 있지 않습니까? SKT 인베스트먼트라고 가칭되어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 보시면 11번가가 이제 아마존과 협업을 하고 있는 곧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11번가 있고 그다음에 팀앤 모빌리티 있고 카카오랑 부딪히고 네이버랑 부딪히고 또 앱스토어 플랫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SKT 인베스트먼트도 플랫폼 영역에서 기존 네이버, 카카오 양강 구도에 일정 부분은 좀 경쟁되는 포지션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앞으로의 그 성장 산업. 이쪽은 어떤 점이 이제 충돌하고 어떤 점이 분리가 되고 요걸 갖다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빅테크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느냐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얼마만큼 모바일 플랫폼으로 왔느냐거든요.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체 광고 시장의 50%가 모바일 내지 PC, 즉 온라인으로 와 있어요. 근데 간편 결제나 쇼핑은 아직 그 비율이 20%밖에 안 되고요. 콘텐츠는 오히려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머지 영역, 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성장성은 높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사실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두 회사가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시장이 커지면서 올라가는 그 파이, 그 향유분이 경쟁을 통한 비용 증가로 인한 어떤 손실보다는 크다는 것이죠. 최소한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비즈니스에서는 예. 베네핏이 코스트 증가분보다 큽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은 어느 정도 뭐 성숙 산업까지는 아니지만 온라인 광고가 아직은 성장을 하는 단계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의 다른 세그먼트에 비해서는 어떤 뭐 수혜 폭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네네. 성장률 자체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덩치는 커졌는데 네. 성장성에 대한 고민은 이제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온라인 콘서트가 코로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시장이지만